평행선, 정리,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어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두 사람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기억이 안 나신다. 역시 대질신문은 잘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마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명태균 씨가 굉장히 좀 격한 표현을 썼네요. 명태균 씨는 늘 흥분 상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오세훈 시장이요.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휴대폰 8대를 검찰에 제출하고 또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요. 지난 3월입니다. 예. 벌써 8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8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대질신문을 마치고 나왔을 때 두 사람의 백브리핑을 보면요. 어떤 특정하게 본인이 입장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평행선을 달렸다고 하고 또 명태균 씨도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죠. 저는 이 모습은 역설적으로 특검이 그동안 수사한 내용 중에서 어떻게 이 오세훈 시장의 어떤 범죄 혐의점을 단정할 수 있는 완벽한 물증을 아직 잡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두 대질신문하거나 오세훈 시장을 소환했을 때 특검이 그것을 명확한 물증을 제시했다면 명태균 씨나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입장이 그대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에요. 저는 이 특검이 8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수사를 하면서 아직 물증도 잡지 못한 상태인데 그러면 왜 그동안은 수사를 하지 않고 왜 이 시점에 오세훈 시장을 소환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지방선거 전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을 아무런 명확한 물증도 없이 소환했다.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야당으로선 이렇게 우려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받길 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님, 사실 이 대질신문은 오세훈 시장이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질신문에서 어떤 내용이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특검 조사에서 새로 나온 사실로는 그 김한정 씨가 제일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김한정 씨가 그 여론조사비를 대납을 한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김한정 명태균 씨가 거친 언행은 있지만 비교적 기억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7번의 만남에 일시 장소를 굉장히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청국장집, 중국집도 얘기했는데 전화 내용도 분명하게 울면서 전화했다. 그러면서 김한정 씨를 만나러 간다. 여론조사비 2천만 원 빌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날 저녁에 김한정 씨의 카드가 그 오세훈 시장의 자택 인근에서 결제된 것이 어제 이제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된 직후에 당시 정무부시장이었던 전 정무부시장이었던 무슨 철원 씨인가요? 그분께서 그분께서 카톡을 명태균 씨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 관련돼서.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특정하고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는 명태균 씨와 그 전에 전혀 모른다. 이날도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 어느 누가 말이 맞는 건지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아직 좀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부분 밝혀두고요. 두 사람의 대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만났던 장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인, 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 적 있고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예. 짰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울더라고요. 질문에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오세훈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했어요. 예.
김영선 의원 다 자백했어요. 자기가 울면서 예. 내가 오세훈이를 잡아넣는구나. 예. 그리고 거기서 울었어요. 김영선이 예.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예.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아니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예. 아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예? 자, 또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도와줍니까? 구장부장님. 네.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했는데 네. 뭐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 이런 부분부터 여론조사 부분까지 특검에서 이게 규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렇게 수사를 할 때 처음 시작은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 또는 반대 급부를 줬다. 그러면 수사 당국은 공권력을 활용을 해서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습니다. 예. 그래서 증언과 증거가 일치할 때는 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한쪽의 주장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때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당사자를 함께 불러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제3자적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이 대질신문이거든요. 예. 지금 증언은 나와 있고 그리고 어제 대질신문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 특검이 증거가 뒷받침된다라면 오 시장에 대해서 기소가 될 것이고 만약 증언과 대질신문에서 오 시장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라면 기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오 시장에 대한 이 특검의 이 수사 그 진행 상황은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사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경력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걸 타개를 해야 지방선거에 또 도전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백하고 대질신문을 해서라도 본인이 결백을 입증하겠다. 그러면서 휴대폰 8대를 선제적으로 검찰에 제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한정 씨라는 분, 과거에 오세훈 씨를 시장을 후원했던 김한정 씨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김한정 씨가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은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이 없다. 예. 나는 오세훈 시장에게 그 여론조사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 이미 많은 언론에게 올 초부터 수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강혜경 씨에게 입금을 했느냐? 이 질문에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강혜경 그리고 명태균 씨가 생활비가 부족했고 본인이 명태균 씨는 애기 학원비가 없다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입금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한정 씨가 핵심이면 김한정 씨는 이미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끊었고 본인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은 검찰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다리를 놓은 게요.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이것도 본인이 얘기를 했죠. 김영선 전 의원이 요청을 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은 오세훈 시장 측과 일치합니다. 두 번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명태균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두루 살펴서 아마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